이렇게 해서 바로 앞기수의 성적입니다. 바로 앞기수의 성적. 바로 앞기수가 요렇게 시험을 봤죠. 요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평균은 여기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그래서 똑같이 실전하고 똑같이 1교시 100, 그죠?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원래 시험은 전체 4교시까지 보니까 400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400분의 하프인 200분의 시험 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험 봤어요. 원래 앞기수의 인원이 거의 한 50명이었거든요. 거의 50명이었는데 실제 마지막까지 제가 원하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전체 한 30명 정도가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35% 정도가 어딘가에 다 도망갔다가 됐거나 이 시험을 볼 그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이 시험을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마지막 시험을 봤을 때 우리의 지금 9주차의 이 기본 필수반의 마지막 성적을 보면 57, 8점 정도가 6개월 안에 붙습니다. 자, 이쪽에 59.9, 60.5, 63.1, 그죠? 59.6. 요 정도 분들, 그죠? 요 정도 분들이 보통 6개월 안에 붙습니다. 6개월 안에. 자, 보통 평균 기간에 붙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냐면 50점 초반입니다. 54, 56, 54, 그죠? 57, 그죠? 요런 분들이 보통 한 몇 개월 걸리냐면 1년 3, 4개월 내지 시험 횟수를 치면 한 5번. 그러니까 1년에 시험 3번 있으니까 자, 1년에 시험 3번 보고 나머지 2번 보고 그렇게 해서 5번 정도에 봅니다. 자, 그러면서 평균 합격 기간을 좀 넘어가는 분들의 성적입니다. 44, 45, 45. 이런 분들이 보통 2년 걸립니다. 2년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분들은 좀 이런 말 해서 못한데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 필수반을 다른 학원은 대부분 기본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희 쪽은 저기 기본반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든 심화 과정까지 제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은 제가 기필반이라고 이름을 붙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반 더하기 중급반 더하기 심화반. 그죠? 요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좋은 분들, 그죠? 그죠? 자, 그죠? 그런 분들이, 잠깐 이쪽에 오면 아까 봤던, 그죠? 요렇게 좀 있다가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마 70년대 초반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마 50대 중반일 거예요. 그죠? 요 사람이 요렇게 6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정기수의 강북 아지트는 3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붙으면 3개월 내지 6개월. 그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본 필수반 성적이 60점을 넘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합격 기간은 사실은 2달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2달 뒤에 그 기필반을 잘했다. 이러면 거의 단기에 붙는 거고. 만약에 2~3달 뒤에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30점밖에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게 좋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좀 진지해졌어요. 그냥. 진지해졌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ITP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지금 합격자의 한 70 내지 80%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오프라인 강의장은 전체에 3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강남에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강남 아지트, 옆 건물이 설릉 아지트, 제가 업무 시설 겸 강의장으로 그죠? 쓰는 곳이 강남 아지트가 이쪽에 지금 강남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영등포 쪽에 가면 이쪽 이 건물이죠, 그죠?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비즈타워인데 704호, 705호입니다. 두 칸입니다. 두 개의 강의장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수한 곳이 을지로 쪽에 장교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장교 빌딩이 26층이 맨 꼭대기 층인데 여기에 저 강의장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강북반이라고 해서 그쪽은 토목 건축 기술사랑 같이 제휴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장은 6개가 매수되어 있고 1개는 제휴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6+1로 해서 전체 강의장을 매수해서 다 우리가 환경으로 구축을 했고, 자, 여기에 전체 비번은 같이 공유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회사가 좀 가깝거나 좀 집에 가까운 곳에서 같이 한 24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합격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합격하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울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92기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쪽에 92기 방이 있어요. 92기 방. 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있습니다. 자, 오픈은 안 해요. 자, 굳이 오픈은 안 하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기수가 134기. 지금 현재 카톡방이 좀 오래 있는 분들은 91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합격이 안 되면 영원히 저랑 카톡방에 있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진지할 줄 몰랐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8월 달은 좀 비수기인 것 같아요. 비수기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원래는 한 50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잠깐 보면 134기가 현재 인원 카톡방에 들어온 인원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23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공개 설명회가 7월 26일이죠. 그죠? 7월 26일 공개 설명회에 지금 23명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일부 당연히 교집합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봤자 인원 한 30명. 요렇게 해서 아마 134기가 팀 빌딩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2달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해서 점수가 점수가 53점을 목표로 그게 저희 1차 목표니까 이렇게 해서 붙으면 18개월 안에 붙어서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9주를 못 버틴다. 그러면 아마 저하고 아마 영원히 이제 카톡방에 나가면서 영원히 이제 빠이빠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9주 뒤에 성적이 한 60점대 가까이 나왔다. 이런 분들은 내년 1월 달에 합격. 어차피 내년 1월, 1, 2월, 4, 5월, 8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시험에 붙을 거다라고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세금을 꽤 많이 내는데 아무튼 저는 합격을 하고 대외 활동을 제가 이제 붙었을 때가 만으로 34살 때 붙었거든요.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을 해서 못하는데 아무튼 이 해당하는 이 기술사 자격증을 따서 좀 괜찮게 쓴 것 같아요. 괜찮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해서 잘 쓴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부터 거의 제가 1시간 반 동안 기술사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전략과 비전에 맞으면 기술사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은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조용히 문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 학원처럼 뭐 꼭 이과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어차피 심화반까지 해서 여기는 현재 지금 3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어차피 공부할 분들만 붙는다. 이런 생각으로 전 접근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거의 90%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원 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합격자가 안 나오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붙을 리는 없다. 이게 사실은 냉정한 판단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제가 기술사에 대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에 대한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고 좀 있다가 제 또래인 50대 중반인 정기술사님이 합격 후기를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 사람이 10분 내지 20분 동안 잠깐 합격 후기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한 12시 20분 이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끝나고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오후에 오프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주말에 내내 강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후에 수업이 없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얼굴 표정은 행복한 얼굴 표정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DF도 공유됐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기술사에 대한 설명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자, 우리 그 IT 쪽은 그 기술사 종목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관리 기술사, 두 번째가 컴퓨터 시스템 운용 기술사, 세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사인데 사실은 업계 1위는 정보관리와 컴시용 쪽입니다. 좀 정보통신은 좀 약간 어벙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심화반이 나오면 이번에 합격 멘토도 구한다고 제가 카페 및 전체 메일링도 몇 번 보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정보통신기술사는 제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업계 1위는 이 두 가지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술사 종목은 전체 63개가 있거든요. 63개 중에 3개가 ICT 중심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이쪽 중심에 3개의 종목이 있다. 따라서 국내 1위는 이 두 개가 1위고 여기는 1위는 아니에요, 솔직히. 자, 이거에 대한 합격과 이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이름은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현재 주식회사 ITP라는 회사고 저는 직장 생활을 IMF 때부터 굉장히 좀 험난한 세대로 해서 시작이 됐고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제가 쓴 책이 한 10권 정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이름이 있는 책들 몇 권 쓴 게 있고 제가 마지막 직장 생활은 2013, 14년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있었던 회사는 아무래도 이베이 코리아의 옥션 G마켓의 PM의 총괄 및 이 팀장 역할과 그죠? 이 해당하는 이 팀장과 QA 쪽의 팀장을 거의 한 10년 동안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은 2014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40대 초중반일 때 이제 회사는 그만 다닌다. 그죠? 원래 저는 30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30대면 내가 충분히 회사에서 배울 거와 익힐 건 다 익혔다.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이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에 다 결정을 했고 40대에 창업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창업 좀 늦게 했죠. 그죠? 거의 한 40 서너 살에 했으니까. 자, 그때 그죠? 그러면서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ITP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했고 지금 회사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기술사 합격을 하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기술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기술사를 6개월 동안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자마자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82TH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제가 좀 물리치로 받고 왔는데 합격을 하고선 제가 사실은 저의 서브 노트가 전체 17건이고 저긴 스키 가방이 17건인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손으로 다 썼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손으로 다 쓰고 아 그러면 내가 공부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써야 되냐? 어? 다 하나하나 손으로 정리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의 좀 자괴감이 들면서 제가 합격했던 자료를 모두 다 이 카페에 올렸어요. 그죠? 이 카페에 올리면서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육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술사 쪽에 출제자와 그다음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카페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단 지성으로 이 카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다 매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말만 빼고, 왜냐면 주말은 다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뒷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 비밀번호는 다 오픈할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공부하고 뒷정리하고 공부 빡세게 하고 집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은 매년 제가 동영상 촬영해 놓습니다. 품질 촬영한 게 대부분 중이라서 그렇지 모두 다 최신으로 다 촬영해 놨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프라인 비용은 온라인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0몇 년 동안 90만 원에서 올린 적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기본 필수반에 90만 원, 그다음에 심화반에 15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한 학기당 150이니까 여러분들은 두세 번 정도로 해서 그죠? 세 번 학기 안에 붙어서 가면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 9월 달에 삼성전자와 한전 쪽에 강의가 잡혀 있는데 보통 하루 강의를 해도 하루 강의 비용이 한 200대 받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외 활동과 심사위원 몇 번만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의 학원비는 바로 나옵니다. 따라서 바보같이
오래 공부하는 게 어벙한 거다. 따라서 단기간에 붙는 좀 ROI를 생각할 수 있는 좀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나머지에 대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란 이름으로 국가 자격 시험이 그 기술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보관리, 컴시응, 정보통신기술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가 있고, 합격 인원은 매 회차 다른데 보통 1년에 전체 요 두 가지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보통 70명이 합격해서 나갑니다. 보통 한 번에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쪽이 20명, 이쪽이 두세 명,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응시 비율은 9대 1입니다. 9대 1로 보는데 많은 사람이 하드웨어나 네트워크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컴시응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은 9대 1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 한 번 볼 때마다 뒤에 하겠지만 한 번 볼 때마다 800명 가까이가 신청하고 실제 응시하시는 분들은 650명이 보고, 그리고 합격자는 2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합격률은 예전보다 빡세서 지금의 평균 합격률은 5 내지 6%입니다. 따라서 100명이 시험 보면 5명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때 100등 안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170명 정도가 응시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100명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100명 안에만 들어오면 그 앞단은 서로 실력이 비슷하거든요. 누가 더 준비 잘 되어 있냐? 어차피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다 바빠요. 따라서 앞에 있는 한 4, 50등 분들은 거의 수준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자,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응시 자격은 이렇습니다. 그죠? 응시 자격은 기사를 따고 4년, 산업기사 5년 등등 있는데, 요새는 기사를 따고 4년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을 해서 이직하거나 점프업을 하려고 하는 30대 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나이대는 몇 살이 제일 많냐면 30대 34, 5살부터 40대 44, 5살, 요 나이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겁니다. 자, 30대 초반 생각보다 적습니다. 50대 중후반 생각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30대 초반이 50%라고 한다면 50대 초 중후반도 5%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나이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 가장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년에 3번 있어요. 그죠? 자, 필기시험과 이게 있는데 요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줌으로 해서 어벙한데 제가 칠판에다가 우리 시험 프로세스를 한 장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틀기는 할게요. 틀기는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안 보이면 저의 그냥 이전의 동영상 보세요. 안 보인다고 카페 강정배 욕하면 바로 강퇴입니다. 예,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진지합니다. 매사에 진지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우리의 프로세스 잠깐 설명해 볼게요. 프로세스 설명합니다. 야, 자, 다시 분석을 할게요. 우리 시험은 한 750명 정도가 시험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50명이 늦잠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합격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시자는 실질적으로 한 620명,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명, 이 정도가 실제 응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자, 시험의 횟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번이 있습니다. 3번. 1, 2월 달에 한 번, 4, 5월 달에 한 번, 7, 8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이번 시험이 8월 23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7월 23일은 붙일 리가 없어요. 그죠? 저는
내년이죠. 여러분들은 2026년도. 이때만 붙어서 나가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이때 신청해서 제가 이때 붙었거든요. 아, 이것만 해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6개월 만에 붙는 사람들은 전체의 합격자의 10%입니다. 따라서 25명이 붙었다면 2.5명. 이 사람들만 6개월에 붙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 주에 진행하는 기본 필수반의 1, 2등 출신들이 보통 역사와 전통이 안 깨지더라고요.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신청을 하면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합니다. 전국 고사장. 그래서 전국 고사장은 전체 한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한 7, 8개부터 제주도까지. 따라서 강원도의 원주까지. 이렇게 해서 약 15개 내지 17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신청을 하면 시험 신청을 하고 보통 3주 뒤에 벌써 지난주에 신청 기간 끝났어요. 그죠? 따라서 그래서 한 3주 있다가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신청했거든요. 따라서 8월 24일에 보는 거예요. 잠깐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현재 기본 필수만 결제해서 저의 동영상 보고 있다 손? 한번 보고 네다섯 번. 현재 추가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 첫 번째 어벙합니다. 스피드업 좀 약간 애자일스럽게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거짓말하면 안 돼. 네. 모두 모두 어디에 로드맵? 아, 그러니까 전체 로드맵 첫 번째 거. 아, 본문도 근본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로드맵을 보고 있다. 제가 뭐예요? 제가 원하는 투비 모델이 절대 이과하기 전에 한번 보고 온다. 합격한 사람들은 한 번 다 보고 왔어요. 단기 합격 기간은 단기에 붙는 공통점은 저에 어벙하지만 2, 3개월의 모든 동영상을 다 수강하고 마치 심화반을 기본 필수반을 심화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전체 한 30%예요. 그들이 단기에 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단기에 붙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울한 공개 설명일 줄 몰랐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8시 30분에 입시를 하면 1교시 시험 들어갑니다. 자, 1교시는 공부시부터 시험 들어갑니다. 9시. 그래서 10시 40분까지 봅니다. 10시 40분. 시험은 몇 분? 100분을 보는 겁니다. 100분.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가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색깔이 4개가 주어질 겁니다. 4개. 4개가. 오늘 조금 있다가 12시 반 된 1시에요. 뒤에서 2차 면접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 완성용인데 맞습니다. 요렇게 쓰면 여러분 대부분 붙어요. 요렇게 해서 4개를 쓰면 붙는 거예요. 요렇게 4개를 써야 돼.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13개가 나옵니다. 13개. 이를테면 지금 현재 LLM에서 사용하거나 챗GPT에서 사용하는 MCP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런 문제 수준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MCP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MCP.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MCP가 뭐예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완벽합니다. 공부만 안 했지 그 아는 지식은 많아요. 이런 수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커는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즘은 뭐예요? 등등 이런 식의 IT에 대한 상황과 기술이 나옵니다. 본연적으로는 오픈 API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거나 어쩌면 정책적으로 ESG 경영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이 13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선택을 몇 개 한다? 10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원의 특징인데 우리 시험은 감리사나 다른 시험과 같이 모든 문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는 장점. 따라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만 선택을 한다. 이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현재 뭐 원택은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차피 지금 또 카메라 돌리고 이럴 시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 한 문제당 1.2 내지 1.4페이지를 작성해야 돼요. 한 페이지 반을 작성. 문제와 문제는 몇 줄 띄운다? 2줄을 띄운다. 이렇게 해서 10개를 쓰면 14페이지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합격권은 이렇게 마지막에 14페이지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갈 자신이 없으면 이과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설명 다 해주고 1주차부터 제가 하는 테크닉은 빡세게 진짜 강의하겠지만 본인이 따라와요. 어차피 하는 건 본인이 해야겠죠.
제가 언성 높인다고 여러분 안다면 우리 애들처럼 안 하면 성적은 저희들 애들처럼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20분을 쉽니다. 여기서 한 5 내지 10%가 귀가합니다. 알아서 이 시험은 내 시험이 아니다. 보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 자, 2교시로 돌아갑니다. 자, 2교시는 11시부터 시험 봐서 12시 40분까지입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역시 100분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기수가 다릅니다. 문제는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오면서 6개가 나오면서 4개를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4개를 선택하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AI에서 답변을 할 때는 가짜로 답변을 하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환각 현상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LLM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답변을 할 때 한 번 걸려주는 MC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서너 개가 융합됩니다. 이게 바로 이교시험. 서술식입니다. 서술. 따라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4개를 선택해야 돼. 이쪽은 알다시피 100분이니까 한 문제당 10분이잖아요. 따라서 이쪽은 한 문제당 몇 분? 25분입니다. 25분 곱하기 4문제. 아까 4문제 선택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몇 분을 쓴다? 100분을 쓰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당 몇 페이지? 3 내지 3.5페이지 작성 곱하기 4문제. 이러면 보통 14페이지 언저리에서 끝나고 이게 바로 2교 시험. 자, 그러면 오전 시험이 끝났어요. 자, 식사 시간에 갔습니다. 식사 시간. 네, 여기서 나머지 5%가 귀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귀가하면 귀가 끝났어요. 3교시 돌아갑니다. 3교시. 자, 프로세스 이해하셔야 돼. 자, 3교시는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봅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는 2교시입니다. 여기서. 3개의 교시가. 똑같이 100분입니다. 똑같습니다. 14페이지 작성합니다. 6개 중에 당연히 4개입니다. 자, 그리고 20분 쉽니다. 자, 마지막 교시 들어갑니다. 4교시입니다. 자, 4교시는 3시 40분부터 몇 시? 5시 20분입니다. 겨울에 보면 어느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1월 달에 보니까 아마 이때는 날이 어두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험은 종료가 됩니다. 시험 비용은 똑같아요. 2교시, 3교시.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앞에 구멍이 있죠. 네, 구멍을 그 공무원과 수험생이 송곳으로 꽂아요. 그래서 여기에 펀칭으로 뜯습니다. 이것을 노끈으로 길게 묶고 거기에 다 넣어버려요. 왜냐면 컨닝 같은 거 방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지 못하는데 푸대 같은 데 담아요. 그리고 채점 장소인 산업관리 공간의 지하로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저는 수험생은 예비 기숙사님으로 호칭하게 돼요. 기숙사가 되면 예비자라는 걸 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비 기숙사님은 시험에 대해서 종료를 할게요. 1번, 우리는 400분 동안 쓰는 시험이다. 400분 동안. 5시 20분까지. 2번, 문제는 13개 더하기 6개 더하기 6개 더하기 6개를 보게 될 거다.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선택한다. 10개, 4개, 4개, 4개를 선택한다. 퍼센티지는 약 70%, 71% 정도의 문제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답안지는 56페이지를 쓰게 된다. 한 장이 14페이지, 7장이니까 7장 곱하기 4교시니까 56페이지를 답안 작성을 한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에 써야 되는 시간 약 7분 안에 한 페이지를 써야 된다. 7분 안에. 요걸 7분 안에 써야 된다. 글자 차이 좀 커요, 생각보다.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는 17자 내지 18자를 기준으로 해서 7분 안에 달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56페이지가 작성이 끝날 거예요. 자, 이게 이동을 해서 채점이 들어갑니다. 자, 채점은 우리가 지난주에 PFP 수업을 했던 삼각분포로 채점합니다. 3명이 채점을 해서 한 명은 6점, 한 명은 7점, 한 명은 6점 이렇게 채점 들어갑니다. 채점은 동일한 문제에 3명이 채점 들어가고
이것을 제가 PFP 강의 시간에 삼각분포라 용어로 쓰는 거죠. 이렇게 선수 평균을 떼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요건 몇 점이 된다? 6.33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22개에 대해서 채점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채점이 들어가면 8월 23일이니까 9월 23일 내지 9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 1차 발표가 됩니다. 자, 발표에 대한 엑기스만 정리해 볼게요. 발표에 대한 엑기스 1번 발표에 대한 엑기스. 우리들 중에서 1등이 몇 점이냐? 왜냐면 전체 합격자의 90%대가 우리 쪽이니까 우리의 1등이 당연히 1등이겠지. 이거는 거의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63점입니다. 그러면 많은 예비투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의 만점은 몇 점인가요? 10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하나 내릴게요. 점수 더럽게 짜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점수 후하지 않다. 왜? 합격률이 5%니까. 점수가 엄청 짜다. 후하지 않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우리들 중에서 최저로 붙은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이냐? 최저 합격자 아무튼 5% 안에 꼴찌가 몇 점이냐? 대부분 60.012 정도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채점이 이렇게 자연수가 되지만 3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0.12점으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 59점은 진짜 수두로 가죠. 따라서 요 0.12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보통 몇 명 있다? 2명 내지 3명 정도 있어요. 점수는 굉장히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게요. 세 번째, 우리들 중에서 가장 공부 기간이 긴 사람이 몇 년이냐? 그럴 때는 아주 극단적인 긴 사람 뺄게요. 보통 오래 공부하면 3년 내지 3년 초반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길면 3년 초반 정도 걸릴 거다. 4년까지는 거의 안 가지고 한 3년 중반 정도가 가장 긴 축에 포함될 겁니다. 네 번째 물어봅니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빨리 붙은 사람이 몇 개월이야? 3개월 정도도 종종 나오는데 그것도 해봤자의 일부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할게요. 보통 6개월입니다. 보통 6개월 내지 5개월. 오늘의 합격자가 그래도 매번 할 때 두세 명은 나옵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도 있지만 바로 전에 3개월 붙은 사람이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한국거래전력소 그 나주에 근무한 친구. 자, 그 친구가 강북반에서 저의 수업을 듣고 한 달 뒤에 시험이 있었는데 바로 붙어서 나갔어요. 3개월 정도가 가장 빨리 붙는데 요거는 어쩌다가 몇 명 나오니까 요건 일단 빼죠. 따라서 보통 6개월 내지 5개월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과를 하면 내년 1, 2월 달에 정도 나가면 전체 10% 안에 드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들어갈게요. 다섯 번째. 우리들 중에서 막내가 몇 살이냐? 맞습니다. 31살 내지 33살. 요 친구들이 막내입니다. 요 친구들 막내. 여섯 번째 물어봅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최고령으로 붙었냐? 라고 물어보면 68년생들. 아직까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68년 내지 70년생. 요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따라서 요 분들이 최고령자입니다. 뭐 고령자, 이런 말을 써도 못한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따라서 50대 중후반. 극단적인 경우는 60년생도 사실 3년 전에 있었어요. 서울대 통계학과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거 뺄게요. 어쩌다가 한두 명 있는 거니까 이사 안 빼. 범용적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7071. 요 분들이 현재 지금 맨 상단에 있는 나이 드신 합격자 분들입니다. 오늘의 합격 후기가 아마 요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1차입니다. 요게 1차가 끝난 거예요. 이 긴 얘기가 1차예요. 1차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좀 이따가 우리 끝나면 여기 12시 반부터 1시 좀 비워줘야 돼요. 여기가 오후에 2차 면접 91%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2차 면접 보고 여기서 좀 이따 면접 볼 건데 이 사람들은 1대 3으로 면접 봅니다. 1은 1차 합격대학 3은 우리 같은 기숙사. 최근 3년 동안
학원 강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내외 내지 25분 내외에 말하는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네가 쓴 답안지를 네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팔러 온 사람. 대부분 IT 엔지니어는 저같이 또 말을 대부분 못해. 또 그 다음에 또 목소리도 작아. 이게 시원시원 얘기하면 거의 떨어질 확률은 없어요. 따라서 요 사람들만 2차 면접으로 들어가고 2차 면접의 합격률 평균은 80%입니다. 80. 따라서 한 10명 중에 2명은 떨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필기 시험으로는 안 들어가요. 만 2년 동안 정보관리 기술사 기준으로는 6번입니다. 6번 동안 다음에 붙었던 사람이랑 조인을 해서 2차 면접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2번째는 붙습니다. 따라서 2번째는 붙는다. 2번째는. 첫 번째에 떨어지는 20%는 2번째에 대부분 붙더라. 떨어지는 공통점은 대부분 목소리가 작아서. 좀 이게 목소리, 저같이 어벙해도 목소리는 커야 돼. 그래야 뭔가가 먹히는 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말 더듬어도 상관없어. 따라서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하거나 이 지식은 얘기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 MCP가 뭐다. 이런 것들. 아니면 도커의 가상화가 뭐다. 이 정도를 경험이 있든 없든 최소한 탑다운으로 정의를 때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보통 답변은 혹은 기술사 답안지는 대부분 다 뭐다. 연역적입니다. 결론이 앞에 있어야 돼. 설명이 뒤에 있어요. 자, 귀납법으로 들어가면. 자, 뒤에 결론이 있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답안. 자, 모든 답안지는 답답은. 이렇게 하면 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선 이직을 하든, 점프업을 하든, 감리사로 감리를 하든. 우리는 어차피 기술사를 따면 감리사 자격증은 거저 교육만 받으면 나오니까. 우리는 기술사 감리사는 다 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그죠? 따라서 감리사는 감리사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기술사 덕에 감리사까지 가서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나이 70대까지 연봉 1억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결정은 여러분들 하시죠. 이것도 결국은 벌써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끌어라. 뭐 하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설명한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다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 공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다시 또 간만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죠? 돌아왔어요. 자, 언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 폰으로 제가 거치대로 좀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명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죠? 지금 설명은 다 우리가 다 이해됐어요. 그죠? 다 이해됐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38회 이때부터가 3번의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노리셔야 되고 지금 현재 ITP의 저의 동영상과 심화반의 서브노트 동영상 모두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은 온라인 동영상이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3번 이상 수강하고 입과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벌써부터 지금 심화반 신청자들이 꽤 많아요. 그죠?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숙사 공부할 때는 집하고 가까운 데 가야지 이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화반이나 혹은 거기에 기본 필수반 하고 지금 여기로 와서 다시 기피반을 다시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나머지는 넘어가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지금 합격률은 예전에는 한 8%였거든요. 지금은 8%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8%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30%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지금 접수 인원은 불안개라서 거의 지금 인원이 예전에는 재작년까지 45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50명으로 늘었어요. 지금은 거의 20, 30% 인원이 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산업관리공단에 종종 정보를 문의하거나 제가 봤거든요. 그쪽에 공지사항을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이쪽 컴시응만 안 늘고 있는 것 같아. 예, 이쪽 컴시응만 안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합격을 하면 좀 있다가 2차 면접일 때 안상용 기술사가 2차 면접을 봐주듯이 1차의 필기시험은 저하고 현재 심화반 14개가 있거든요. 거기로 여러분들 심화반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봤는데 시험 성적이 40점을 못 넘었다. 이러면 재수강 대상입니다. 자, 재수강은 비용 50% 할인합니다. 아, 우리는 공짜는 없어. 따라서 50%를 할인할 테니까 9주 동안 또 재수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134기에 20% 정도는 재수강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웬만한 심화반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심화반 기술사님이 와서 답안 멘토링까지 다 해줍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프로세스인데 아무튼 지금의 심화반 기술사님도 다 기본 필수반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선순환 구조는 잘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 처음에 제가 마지막 기필반의 응시자와 성적을 보여줬을까? 맞습니다. 심화반 포함하면 50%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물론 쌓이는 지식도 있고 좋긴 한데 50%는 마지막까지 못 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절반 정도는 아마 포기하게 될 거다. 본인이 원하든 본인이 원하지 않든 혹은 바쁘든 아프든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대본에 공부하는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중에 한두 번 아프더라도 포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이대가 3, 40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어떤 관련이 생각보다 많아. 아, 이혼도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뭐 여러분들 사생활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합격 후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이미 설명을 했고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하면 요새는 여성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2대 8이었는데 지금 거의 3대 7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공부는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험 과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뭐 디지털 서비스 뭐 이렇게 됐거나 우리 교재를 보면 과목 이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과목 이름은 크게 13개 정도 과목입니다. 예, 자, 13개 과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IT 경영 전략입니다. 근데 마케팅과 회계는 다 빠져 있어요. IT 중심의 시스템과 경영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자일의 백로그도 사실 경영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경영에 대한 이를테면 MES 시스템이 뭐냐, ESG 경영이 뭐냐, 어떤 플랫폼이 뭐냐, 이런 이마켓플레이스가 뭐냐 등등 이런 식의 AI 경영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통신 시스템 더하기 사업 전략은 어떻게 하고 기획서인 SOW나 백로그 같은 것들, 프로덕트 백로그나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이런 비즈니스 및 IT 서비스 관리, 삼성 SDS의 IT 서비스 관리 어떻게 할 거야의 IT SM, 뭐 AI 옵스, 뭐 이런 것들이 IT 경영 전략이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그 다음에 OOP에 대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바 코딩 문제는 기사에서 끝납니다. 자, 따라서 자바와 파이썬 코딩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따라서 디자인 패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릴리스를 할 거냐. 그러면서 원가 산정은 펑션 포인트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능이 현재 60만 5,784원이면 60만 5,784원을 통해서 펑션 포인트의 개발비 어떻게 산정할 거야. 민간 기업은 맨먼스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릴리가 끝나면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션 더하기 메인터너스, 운영 유지 보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와 AOP 더하기 UML 같은 설계 이런 것들이 소프트 공학의 주된 토픽들이죠. 세 번째 과목이 PMP 자격증입니다. PMP 자격증 있으면 한 과목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PMP에 대한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더하기 품질 관리 그러면서 에자일까지 포함한 에자일 실무까지 그러면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 및 회고 미팅까지 여기까지 포함하는 게 소프트 공학입니다. 아니 PMP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 쪽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과목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도메인입니다. ICT에 대한 웹 2.0, 3.0, 4.0, 5.0에 대한 거, 그 다음에 IT 자원을 오프 프레미스 기반으로, 온디맨드 기반으로, 서비스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 애저 서비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우리끼리 쓰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돈 주고 사면 퍼블릭 클라우드, 두 개를 합쳐놓으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스마트카에 레이더와 라이다, 그 다음에 드론,
위치 기반 서비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웹에 대한 오픈 API와 RESTful, REST에 대한 문법까지 여기까지가 서비스 도메인입니다. 자, 네트워크로 갑니다. 네트워크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선이 있으면 유선이 되는 거고 선이 없는 와이파이나 이동통신 기술은 무선 통신 기술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OSI 7 레이어와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거에 RIP 같은 프로토콜 부터해서 IoT,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5G, 6G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과 변조 기술 등등. 이러면서 뭐 해밍 코드 같은 원리 여기까지 CRC까지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보안 기사 있으면 좋습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내용, 취약점에 대한 거와 악성 코드 이름까지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해킹,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암호화에 대해서 AES와 해시 이오류까지 이렇게 해서 HTTPS에 대한 TLS까지 이러면서 ISMS-P 더하기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따라서 관리적 보안의 ISMS-P, CCTV의 물리적 보안 그 다음에 AS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와 접근 제어를 적용하는 방화벽까지 IDS, IPX까지 적용하는 기술적 보안까지 여기까지가 기사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자, DB 하면 한 과목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마이그레이션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DBMS에 트랜잭션의 ACID가 뭐냐. 그러면서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비정규화는 뭐냐. 비정규화, 역정규화. 따라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개참 속삭기 이런 키워드와 하나의 딥에 대해서 2명 이상 쓸 거니까 동시성 제어 내가 락을 걸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컨커런시 컨트롤에 대한 거 투닝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어떻게 걸고 투닝을 어떻게 할 거냐 환경적인 거냐 DBMS냐 성능적인 거냐 네가 설계를 제대로 못한 거냐 SQL 쿼리문을 똑바로 못 짠 거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투닝 그러면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집합 빅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데이터 퀄리티 매니저먼트까지 여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CA도 좀 나옵니다.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CPU, 가상 메모리, GPU, 멀티 GPU,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든 플랫폼의 쿠다까지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반과 그 다음에 인메모리 기반의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 기반 이쪽의 생태계와 에코시스템 그러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너 한번 구축해봐. 거기에 대한 인프라, 디저트 논리 회로의 FPGA 같은 토픽들 혹은 ASIC 혹은 시스템 온칩 이런 거에 대한 디지털 논리 회로의 최신 기술. 그러면 두 개 빠져 있는 얘기죠. 지금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HBM과 CXL 그런 인터페이스, PCI 익스프레스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컴퓨터 아키텍처. 자, 운영 체제는 여러분들 학부 과정이랑 똑같아. 따라서 커널이 뭐냐, 프로세서가 뭐냐,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넌 내려와. 그 해당하는 레지스터에서 문맥 교환. 문맥 교환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컨텍스트 스위치. 그러면서 OS에서 락을 거는 걸 뭐라 부른다? 세마포. 세마포가 무거워. 그래서 자바나 C++ 같은 언어로 락을 걸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모니터. 그러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 현재 북한과 남한의 상태. 그걸 뭐라 부른다? 교착 상태. 교착 상태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데드락.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운영체제. 시험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때문에 시험제 거의 안 나와. 따라서 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간성과 노드의 집합인 그래프가 뭐냐, B트리가 뭐냐, 밸런스 트리가 뭐냐, 균형 잡아주는 트리.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건데, 그 다음에 힙정렬, 그 다음에 뭐죠, 뭐 B트리. 그러면서 뭐 정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새 한번 다 갔어요, 그죠? 그래서 뭐 힙정렬이 됐든 퀵정렬이 됐든 버블소트가 됐든 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A와 B의 최단거리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다익스트라와 벨만포드의 최단거리 찾는 알고리즘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면서 해시 함수로 어떻게 저장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자료 구조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데이터 스트럭처. 저장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알고리즘, 비고 노테이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 대부분 AI입니다. AI가 소프트 공학으로 다음으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죠? 예전에는 일부만 나왔는데 3, 4년 전부터는 AI가 대사입니다. 똑같습니다. 기계학습이 뭐냐, 딥러닝이 뭐냐, AI가 뭐냐, 거기서 사용하는 통계와 확률 기법에 가설 검증 어떻게 할 거냐에부터 해서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 배웠던 정규 분포 한번 구해봐. CNN, RNN, 그다음에 리그레이션 테스팅, 회귀 분석,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서 마이닝, 그죠? 그러면서 혼돈 행렬의 프리시전과 리콜, 그러면서 조합 평균 한번 구해봐. 경험이 있는 감독 학습과 무감독 학습, 누락되어 있는 강화 학습까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 강까지 GAM부터 앱부터 해서 DB 스캔까지
여기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 더하기 응용 프로그램인 LLM과 챗 GPT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까지도 한번 설명해봐. 까지가 지금 AI 쪽이죠. 그래서 통계 일부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의 과목은 전체 몇 과목? 13개의 과목 정도가 나온다. 이거를 저같이 안 보고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저는 거의 2,000개 토픽을 지금처럼 어느 정도 논문 수준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어차피 20년 동안 이것만 했기 때문에 잠결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여기에다가 손으로 작성했어요. 무식하게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멍청하게 6개월 동안 손으로 다 쓰고 목디스크 걸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20년 전에 붙으면서 이 카페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카페가 뭐야, 뭐 겨우 회원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 뭐 4만 명도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루 뭐 오는 사람 해봤자, 하루 오는 사람 해봤자, 많이 와봤자 뭐 거의 한 3천 명, 4천 명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왼쪽에 게시판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죠? 따라서 IT 경영 전략이다. 그러면 여기에 IT 경영 전략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프트 공학이다. 프로젝트 관리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이다. 이것을 폴더와 카테고리를 만들고 시험 문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 이를테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든 건 클라우드로. 이런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기본 필수반과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다 등록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132기가 됐든 132기가 됐든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 초안을 올릴 테니까 니네는 이걸 가지고 니네 스타일로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있어. 그래서 500개부터 합격권입니다. 따라서 기폐반에서 500개 하거든요. 그래서 뚝뚝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뭐 나가 떨어진 사람 결코 손 내밀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 나가는 거다. 어차피 모든 건 본인이 결정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과하신 분들은 웹하드도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80% 나가니 그래도 ITP 쪽에 해당하는 그 웹하드가 됐든 아무튼 여기에 있는 서브노트가 됐든 기출문제 풀이가 됐든 파이널 라운드가 됐든 아무튼 기필반 때 오픈할 건 오픈해주고 심화반 때 오픈할 건 다 오픈해줘요. 그죠? 따라서 IT 포탈에 오면 여러분들의 기본 필수반은 이자로 오픈해 줄 거예요. 따당 여기 하나 오픈해 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ITP의 기본 필수반 교재, 그다음 기본 필수반에서 사용하는 서브노트,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든 심화반의 모범 답안, 그죠? 3, 4번. 그다음에 영등포에 제이 센 말에 마음에 안 들면 병관한테 가면 됩니다. 따라서 ITP의 CTO가 병관이니까 병관한테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 그러면서 암기장, 그러면서 일부 심화반의 서브노트, 그러면서 매주 센터링 받았던 것, 그리고 구주차에서 그래도 합격했던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의 공유 폴더까지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옆에 폴더인 제 기출문제, 그래도 10년 동안 나온 문제에서 80%또 나오니 기출문제는 숙제하면서 똑같이 봐라. 기출문제 프리즈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9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여기에 지금 로드맵 강의 따라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제가 기술사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두세 시간 동안 다 칠판 강의 다 해줬어요. 그죠? 먼저 탑다운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사람이 저 겨우 지금 구주차 중에 IT 경영 전략 요거 보고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답변. 이게 제가 딱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거 다 보고 왔어요. 그죠? 따라서 구주차에 대한 전체 로드맵 강의. 그리고 저녁 8시 정도까지 강의하는 전체 서브노트 강의. 여기에 대한 이 44만 원까지 다 포함된 게 여러분들 90만 원 비용이에요. 그죠? 저의 강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용어들이 많거든요.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그죠? 이러니까 합격률이 90%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제가 업데이트까지 해줘요. 그죠? 매년 업데이트까지 줌이지만 사실 카메라로 하면 되지만 또 카메라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얼마나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강의 품질 똑바로 해서 전체 전달만 잘해주면 된다. 이게 더 ROI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근 걸로. 그래서 최근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90%는 중첩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과하기 전에 로드맵 강의와 2025년이요. 지난주에 끝났던 이 서브노트 강의. 이거만 여러분들이 매주 예습 복습만 해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러면 다른 학원의 웬만한 심화반보다 좋다. 제가 제 이름 걸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합격률을 100%못 찍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얼마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결정하십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시험 봅니다. 따라서 매주 시험이 또 시험을 안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어떤지 아십니까? 오후에 옵니다. 따라서 오전에 시험 보거든. 그렇게 공부하지 말자. 이 얘기 백날 해도 오후에 옵니다. 이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요. 그 사람들 다 뭐다?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성적이 좋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1시간은 저랑 같이 한다. 이렇게 부탁할게요. 아무튼 주병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혹시나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면 이혼하고 오셔야. 이래야 뭔가가 올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이없게 하네요. 그죠? 어이없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간 오늘 강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약간 스피드를 좀 높여보도록 하죠. 자, 여기 사실 하나하나가 저의 거의 20년 동안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 한마디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저의 모든 노력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차에는 통계와 석박사 출신의 그죠? 그 해당하는 기술사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률 쪽과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여기까지 하면 10주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AI까지는 빈출이니까 여기까지는 강의합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통계는 해봤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그쪽 분야의 기술사와 제 강의의 동영상으로 끝. 자, 나머지 9번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된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죠. 자,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1차가 뭔지 2차가 뭔지 60점이 뭔지 다 할 겁니다.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20년 전쯤에 이베이 근무할 때 옆에 있는 장 차장님이라고, 지금은 장 부장님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야, 너는 성격이 나빠서 그렇지 공부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20년 전에 했거든요. 그때 했는데 저는 6개월 만에 붙고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죠? 포기했다. 그 다음에 저는 6개월 동안은 공부만 했어요. 그죠? 저는 아예 그 공부만 했어요. 공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본 필수반 분들은 대부분 두려워요. 그죠?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어떤 때는 무식한 게 최고다. 따라서 그냥 제 얼굴 보고 온다. 너 얼굴 실력 하나도 없어. 뭐 이러면 할 얘기 없는데 그냥 얼굴 보고 결정한다. 내가 다 책임질게. 다만 공부는 해줘야 된다. 여기에 자꾸 뭐 저기 집사람이 말려요. 뭐 애들하고 놀고 싶어요. 엄청난 이유 갖다 댈 수 있거든요. 이유 갖다 대는 순간에 기숙사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냥 6개월 내지 1년 6개월 동안은 나 이거에 매진할 거야. 이거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뭐 애들하고 놀러 가야지 왜 여름휴가 안 가나요? 등등 온갖 이유 되면 6개월에 붙는 거 끝났다. 최소한 1년 안에 붙으려면 80등 안에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이미 걸렸다.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죠? 어떤 때는 무식한 게 용감한 거다. 입력물은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죠. 아무튼 저는 6시 이후에는 업무를 안 받았어요. 아무튼 빡세게 일해서 6시에 업무 다 끝나고 6시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6개월 안에 붙었고 조금 이따 6개월 만에 붙은 조금 이따 합격국에 장기수산이 올 거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죠. 제 얘기는 이걸로 하죠.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노트가 17권의 노트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작성을 했던 거고, 암기장은 이렇게 작성하다가 포기하고 엑셀로 암기장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숙제 나가고 엑셀 암기장이 이겁니다. 따라서 20년 전에 초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화반은 심화반 서브 노트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재와 심화반 노트 중에서 필수 토픽, 그다음 시험 문제 나올 거 한 1,800개는 제가 강의합니다. 요거를 오후 1~2시부터 강의해서 저녁 8시까지 강의할 거예요. 요러면 우리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매주 그러면 그것만 나올 거 한 주 50개씩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추가 정리하고 오시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션을 쓰든 엑셀을 쓰든 우리 기본 필수반에 교재에 추가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결정. 따라서 그거는 1주차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넘어갑니다. 자, 전체 토픽은 2,000개인데 합격은 500개 내지 800개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안 나오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저의 강의 듣고 정의만 하시면 됩니다. CRM, ERP 안 나옵니다. 따라서 CRM이 뭐냐, ERP가 뭐냐 20년 전에 이미 끝난 토픽입니다. 자, 그런 것까지 뭐로 정리합니까? CRM은 고객관리 시스템이지. 전사자원관리가 ERP지. 이 정도로 답변하면 충분히 답안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주차에 혹은 지금 준비할 것만 얘기할게요. 1번. 자, 여러분들 90만 원 비용에 서브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오히려 비용을 안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비용을 올렸으면 물가 상승분까지 하면 한 130, 4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끝났고 여기 끝났고 음, 좋습니다. 여기가 있어야 되고 자 90만 원 포함됐어요. 자 매주 답안지 한 부가 나갈 건데 아마 검색을 하면 답안지 파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답안지 가지고 좀 작성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답안지는 1.6mm. 그다음에 저의 좀 이따가 저 공개 설명회 할 때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있거든요. 자, 그거를 보시면 추천하는 볼펜이 파일로트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자, 그거를 가지고 네 자루만 준비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수정액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오타를 지워야 됩니다. 자, 도시락은 상관없어요. 그죠? 도시락은 혹시나 여기서 드시는 분들은 좀 냄새 안 나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업해야 돼서. 그래서 99%는 다 나가서 드시는 걸로. 그다음에 화장지, 그다음에 에어컨 바람에 볼펜 찌꺼기 닦을 화장지가 날아가니까 스카치 테이프. 시계는 지금까지 괜찮은 게 타이머니까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디지털 시계로. 그다음 템플릿자는 요거는 소모품이니까 부러질 때마다 입금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템플릿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혹시 여기 강익준님 오셨어요? 네, 저분 그냥 저분이 요거 오늘 받아간다고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전달하려고 저기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아니 농담입니다. 요 큰 자가 11,000원. 여기 지금 손잡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손잡이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손잡이가 있는 요 시리즈자 좀 약간 두껍죠. 요게 25,000원입니다. 요거는 심화반이 됐든 기본 필수반이 됐든 부러지거나 분실할 때마다 추가해가지고 채워주는 걸 어차피 금형자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거의 원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러질 때마다 주는 값입니다. 자, 요게 1주차에 분배하거나 배송되는 혹시 미리 공부하신 두 분은 교재를 받은 상태인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받아서 1주차는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매주 예습과 복습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스물 몇 분은 아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지금 예습을 서브노트 배송 받아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현재 134개예요. 그냥 134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134기 오늘은 제가 공개 설명회만 공개를 해서 따라서 134기는 알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최소한 제 수업을 따라오려면 제가 6시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됩니다. 3시간은 해야 제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뒤처지게 됩니다. 혼자 굉장히 어벙하게 뒤처질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 그리고 기본 필수반은 제가 음성화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동 중에 저의 이 밋밋한 어벙한 음성까지 같이 반복 수강. 이렇게 해서 잠결에도 저를 봐야 됩니다. 이러면 빨리 붙습니다. 굳이 너의 어벙한 말투까지 내가 밤에 자면서 들어야 되냐. 이러면 6개월 안에 붙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뭐 목사 수준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붙을 때까지 카톡방이 됐든 카페가 됐든 저랑 옆에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려고 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간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통 한 적게는 60명, 많으면 80명까지 나갑니다. 최근에 적어서 그래.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40명까지 붙어서 나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최근에는 뭐 53명, 63명, 뭐 8월 달에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균적으로는 한 70명 정도는 붙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카페를 보시면 실명 기준으로 합격자의 합격률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합격 후기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합격 후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합격 후기의 동영상도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는 합격 후기의 좀 합격 후기의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마 합격 후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여기에 최근에 합격 후기 했던 사람들의 답안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같이 보시는 걸로. 잠깐만요. 여기 설명의 동영상이 여기 있죠. 그죠? 134기는 아직 안 올려, 134기 지난번 건 올렸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거는 이미 한 두 달 전 거 한번 올렸어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사 합격 후기의 동영상도 여기 다 어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합격 후기 한번 읽어보세요. 카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읽어본다. 따라서 이쪽에 오면 여러분들 합격 후기에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합격 후기. 따라서 이분들의 합격 후기, 1차 합격 후기, 2차 합격 후기 다 게시판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분들의 합격 후기까지 다 읽어봅니다. 박한나 기술사님의 합격 후기 동영상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죠? 어, 여러분, 이 그림을 안 보여주고 싶네요. 그죠?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붙은 사람도 있다. 자, 모든 동영상을 다 촬영했으니까 한 3개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보고 이게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 엄두가 안 나와서 포기. 아, 최악이네요. 그죠? 아, 최악이다. 아무튼 그거마저도 본인이 결정이.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길게 판단하신다. 자,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91% 정도 현재 나오고 있다. 아무튼 그죠? 아무튼 좀 적게 나오면 60%, 70%, 80%, 65%, 100% 등등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죠? 아까 말씀을 드리면, 그죠? 자, 다시 한번 잠깐 화면, 어차피 20년 동안 유리했던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번. 그 다음에 현재 기본 필수반은 3개가 있어요. 그죠? 강북에도 있고, 여기 있고, 영등포만 김병건 기술사 CTO가 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도 돼. 그리고 한두 주가 빠졌다. 그러면 무료로 보강하시면 돼. 따라서 뭐 동생 결혼 때문에 빠졌어요. 별도 비용 안 받습니다. 가서 수강하고 보강하고 가셔야 돼. 이 빠진 상태로 심화반 올라가기 없기. 왜냐면 제가 필수 토픽 다 강의하기 때문에 이가 빠지면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안이 빠졌다. 보안기사 못 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업의 강도가 세다. 절대로 혼자 공부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든 강의장은 매수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할 곳은 카톡에 쓰시면 박경수 실장님이 비번 알려줄 겁니다. 본인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 라면 끓여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 정리는 본인이 정리하고 간다. 자, 그리고 모든 동영상은 매년 촬영하고 있으니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 기본 필수반은 기본 필수반 동영상 3번 반드시 수강하고 간다. 물론 특강하고 파이널 라운드 모의고사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다음 심화에 가면 무료로 또 전환됩니다. 그 회차만 강사료 때문에 유료고 다음 회차는 다 무료로 전환됩니다. 무료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24시간 강의장 매수한 거 매수하는데 한 50억 들어갔거든요. 이해 잘 쓰시면 그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활동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또 얼굴을 볼 거예요. 따라서 기술사 협회 활동이 됐든 심사위원회 활동, 아무튼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가시면 된다. 더불어 같이 골프까지 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튼 계속 갔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죠.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매주 1,800개 정도를 전체 강의할 겁니다. 자, 그 중에 4, 50개가 책 빈출이거든요. 500개만 잘하면 여기서 여러분 붙어서 나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31개에서 22개를 선택할 거니까. 자, 90만 원의 비용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입금하시는 분들은 도로 환불받아 가야 됩니다. 90만 원에 포함될 거니까 또 별도로 입금하지 마세요. 종종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경수 실장님한테 계좌 입금해서 도로 받아가세요. 매주 시험 봅니다. 시험 피하실 분들은 입고하시면 안 돼요. 매주 시험 보고 심화반 멘토 기술사님이 항상 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모두 받고 14개의 심화반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어떤 심화반에 갈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4개 정도가 조기 마감됩니다. 조기 마감된 반만 못 들어갑니다. 자, 기본 필수반 끝나면 14페이지 모두 작성하게 됩니다. 자, 저의 멘토링과 심화반 멘토링이면 14페이지까지 갑니다. 따라서 심화반의 30%,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아직 14페이지 작성 못하는 분들 허다합니다. 이거는 빨리 깨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1주차에 오기 전에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보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 2,000원, 3,000원 할 겁니다. 인쇄해 와야 됩니다. 월요일에 제가 다시 공지 드릴게요. 따라서 1, 2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요거 10번은 수강하고 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쓰기 시험입니다. 감리사처럼 객관식이 아니다. 자, 절대 결석하면 안 됩니다. 보강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자, 지금 촬영한 것까지 한 4, 5개 패키지가 있는데 예전에 한 패키지는 수강하지 마세요. 최근에 있는 패키지 더하기 로드맵 강의. 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제가 로드맵 강의도 별도로 한번 제가 촬영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칠판 강의도 계속 AI 같은 거 신토픽이 나와서 모든 토픽마다 제가 릴레이션십을 다 맺어줘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는 지금의 로드맵 강의로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습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필수반 성적 카페 공지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죠? 심화반 생각하지도 마세요. 기본 필수반에 40점 이상으로 생존한다. 이것만 해도 50% 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50%가 붙어서 나가거든요. 자, 지금까지 통계만 얘기할게요. 기필반, 심화반에서 50% 포기합니다. 그 중에서 50%가 붙어갑니다. 그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거를. 아무튼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기본 필수반에 교재 9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서브노트화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의 정채남 기수사님처럼. 자, 별도로 뭐, 툴 여러 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기필반 강의로도 3개월 만에 붙는 사람들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웬만한 심화반보다 더 센 게 현재 기본 필수반이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35회에 김용재 기술사가 됐든 삼성 SDS 구자용 대수가 됐든 SK CNC의 박지성 기술사가 됐든 제가 됐든 단기에 붙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죠? 이 안에 여러분들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1년 내 1년 정도 목표로 해서 아니 혹은 길게는 한 1년 6개월 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걸 부탁합니다. 자, 결제 페이지는 ITP에 아마 여기 탭이 오프라인 탭이 별도로 있어요. 그죠? 거기에 지금 현재 날짜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는 지금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마 11월 달 링크 페이지까지 오픈해 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페이지를 결제하고 굉장히 긴데 아마 첫눈 맞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겨울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또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90% 나온다. 따라서 심화반은 심화반 페이지니까 기본 필수반 성적 없이 심화반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심화반 가봤자 어차피 매주 200분 시험이에요. 쓰기 시험으로 전환되는 게 현재 심화반입니다. 따라서 가자마자 200분 시험 볼 생각하지 말고 기필반에서 똑바로 하고 중위권 이상부터 심화반에 점수 올린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자, 나머지 시험, 자, 시험 문제는 아까 수준 얘기했어요. MCP 사례에서. 아무튼 노코드가 뭐냐, 로우 코드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락이 뭐냐, 생산성을 높이는 거버넌스가 뭐냐, 드론의 위협이 뭐냐, 암호화 알고리즘이 뭐냐, 6G 이동통신이 뭐냐, 프로젝트 관리의 21,500이 뭐냐, 그 다음에 분포의 정규 분포, 포화성 분포, 베르노이 분포, 기하 분포 각각 뭐냐, 문제 수준 뻔해요, 그죠? ISP가 뭐냐, ISMP가 뭐냐 등등 요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뭐 제 입장에서는 13개 중에 11개는 다 아는 토픽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개만 알면 된다. 10개. 자, 1교시는 뭐다? 13개 중에 10개 선택.
자, 여러분들 웹하드의 기본 필수반은 제가 기출문제 풀이까지 공유해줘요. 그죠? 따라서 기출문제 웹하드 받았을까요? 거기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숙제하시면서 기출문제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튼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숙제하셔야 돼. 그래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바빠요. 숙제도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이해해줘야지. 키워드만 암기하는 거예요. 전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만 암기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죠? 운원 시저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키워드만 암기한다. 그 외에는 필요 없죠. 자, 2교시 수준 들어갑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K-민지 알고리즘이 뭐냐? DB 스캔이 뭐냐? 소프트 벡터 머신이 뭐냐?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더하기 기계학습이 뭐냐? IP 256개 줄 테니까 4개의 그룹으로 그죠? 4개의 그룹으로 서브 데이팅 해봐.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이 뭐야? 그 다음에 뭐 AI의 메타버스, 메타 더하기, 메타, 초월 더하기 우주 유니버스, 메타버스의 윤리 원칙 설명해봐. 디지털의 성범죄 더하기 역기능, 이거에 대한 3대 이슈가 설명해봐. 이렇게 6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게 뭐다? 2교시형이다. 자, 2교시, 3교시 동일해요. 그죠? 자, 문제 수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모든 게 다 기출문제 있으니까 하나하나 문제 읽지 않을게요. 이 정도 수준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자, 제일 어벙한 판단 중에 하나를 찍으라면 공부 좀 하고 기본 필수반에 올게요. 그게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가장 최악의 의사결정이죠. 자, 다시 한번 살해할게요. 문제가 어려워서 기본 필수반에 입과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올게요. 혼자. 최악의 판단입니다.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될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이에 기본 필수반 동영상 3번 보고 온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혼자 책 사가지고 공부할게요. 저는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포기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어벙하게 의사 판단하지 않는다. 빠르면 6개월, 1년 안에 끝날 걸 바보같이 5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가 취미가 아닌 분들이라면. 그죠?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다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정보통신기술사까지 사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만 보고 오세요. 따라서 정의 어떻게 작성하는지, 키워드 어떻게 작성하는지, 목차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독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출제 의도 어떻게 파악을 할 건지 등등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PDF는 제가 내일 모레 드릴게요. 월요일 날. 자, 그거를 가지고 동영상만 서버 비용이라 생각하고 2, 3천 원 결제하고 온다. 자, 볼펜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목차는 거기 기본 필수반 답안 작성 방법론의 한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목차만 EM에 암기하고 오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촬영한 게 있으니까 1+1입니다. 이전 것까지 다 보고 오시면 된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월요일날 오면 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되면 칠판 강의 다 해줄 겁니다. 그죠? 2시간 동안 칠판 강의를 해서 문제 어떻게 요약을 하고 목차 작성 어떻게 하고 정의 및 특징, 구성도 구성 요소, 표 어떻게 그릴 건지 여기까지 설명 다 해줄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한번 다 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 자, PDF에 답안 작성 방법론 링크까지 걸어놨어요. 그죠? 따라서 요 링크에 1교시만 작성해 온다. 1교시만 소액 결제를 해서 공부 합격할 때까지 연장으로 해서 여러 번 보고 온다. 요거만 부탁할게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로드맵 강의. 자, 그래서 전체 이제 요약 정리로 들어갈게요. 1번. 자, 기본 필수반의 KPI는 4개입니다. 아마 134기는 30명, 바로 전기수는 50명. 아마 가을이나 늦가을을 되면 다시 50명으로 갈 겁니다. 그죠? 따라 인원이 줄어들 때는 딱 여름 한때만 없어요. 그죠? 오히려 겨울에 인원 더 많거든요. 따라 여름철만 한번 요렇게 한번 3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10월 달로 가면서 인원이 또 늘어요. 그죠? 이게 우리 프로세스 생태계인데, 자, 4개의 KPI만 얘기할게요. 1번, 500개를 내재화를 해줘야 돼. 따라서 제가 1800개 중에 500개만 더 강의를 더 집중해주고 500개는 똑바로 숙제를 하라고 숙제를 내줄 거예요. 자, 여기에 500개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만 암기하는 거다. 예, 따라서 이를테면 할루시에이션에 해결하는 기술 요소 중에 키워드가 MCP다. 이렇게 MCP만 암기해 오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상하게 공부해 오지 않는다.
1500개는 정의만 알거나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 1번. 2번. 이 키워드만 암기하고 500개만 이해를 하면 답안 작성 방법론에 의해서 14페이지는 모두 다 작성이 될 거예요. 그죠? 기필반에서 14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올라가와 못하고 올라가는 건 천지 차이다. 못하고 올라가면 심화반 꼴찌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달성하고 가면 심화반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갭이 굉장히 크다. 자, 요게 끝나면 53점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차에 53점 달성을 하고 가는 거와 못 가는 거 역시 천지 차이다. 다시 500개 숙제 키워드만 암기 답안 템플릿 통해서 14페이지 작성 네 번째 KPI 53점 달성. 요게 기본 필수반 9주에서 가장 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심화반은 한 개 더 늘어서 14개입니다. 따라서 정주행반이라고 있는데 영등포에 평일 야간반을 하고 싶대요. 저는 모든 심화반 기숙사님을 저는 다 적극 지원합니다. 어차피 다 저하고 10년 이상 같이 했던 저의 멘티 기숙사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멘티분들 지원하는 게 저의 미션이에요. 그죠? 매주 모의고사와 특강을 통해서 57, 8점 정도 찍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시험 보기 전 1, 2주 휴가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전날까지 코딩하고 시험 볼 수 없어요. 그죠?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라고 출퇴근 합숙 과정이 있거든요. 예, 요때 들어오시면 플러스 2, 3점 올라갈 겁니다. 요러면 붙을 거예요. 따라서 기본 필수반 9주, 심화반에 25주 과정. 보통 1년에 2번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반기는 언제 하냐면 9월 6일입니다. 따라서 134기는 끝나고 중간에 비용 할인받아서 이과하시면 됩니다. 심화반은 또 웹하드가 다 있기 때문에 동영상까지. 따라서 중간 이과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과를 아마 10월 말 정도나 그때 이과하겠죠. 그죠? 이과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번 기본 필수반은 그죠? 심화반 중간 조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일정이 딱 맞으면 맨 처음 들어가겠죠. 그죠? 따라서 동영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서브노트 같은 걸 참조로 해서 심화반에 조인해서 1월달 포기하지 말고 1월달 노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점수가 40점이 안 되면 심화반 못 올라갑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성적이 나쁘면 재수강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용 50% 할인되기 때문에. 심화반 100만 원대 결제 안 하셔도 돼. 기본 필수반 다시 결제를 한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주일 휴가 써야 됩니다. 따라서 1월 달에 휴가 한 5일은 써야 됩니다. 이러고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90% 안에 들어올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137기는 끝났어요. 그죠? 요거는 앞기수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본 필수만 끝나고 심화반을 가고 거기에 동영상 각각 받습니다. 심화반 수업은 29주지만 전체 기간은 보통 25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모의고사 있을 때 수업이 빠지거든요. 네, 전체는 25주입니다. 수업만 19주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승부 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37회가 아니라 138회부터 138, 139, 140회. 따라서 내년이 140회거든요. 요 안에 붙어서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나이 70대도 연봉 1억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대외 활동만 할 수 있다면 연봉 1억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잠깐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주변을 좀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답안지는 앞에 있는 오프라인 답안지 보시면 됩니다. 글자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 줄에 17자 정도만 쓰면 돼. 자, 널널합니다. 막상 널널하게 쓰는 것도 알려줘야 돼. 따라서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1주차에 시험 보면 뭐죠? 진짜 빡빡합니다. 빡빡. 그러다 보니까 10분 동안 여기밖에 못 써. 그것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널널하게 쓰는 것조차도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답안지를 너무 빡빡하게 써. 따라서 그거부터 바꿔주는 것부터 모든 걸 잡아줘야 됩니다. 모든 걸 잡아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서 매주 엑셀 첨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웹하드 이미 일부는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의 교재 PDF,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터디 레벨로 카페 등업이 될 겁니다.
심화반만 아지트 레벨입니다. 그래서 심화반은 매주 주간 모의고사까지 제가 심화반 멘토한테 다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하거든요. 심화반은 심화반 13개의 주간 모의고사가 다 공유됩니다. 이런 학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붙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학원들은 심화반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심화반의 자료와 주간 모의고사는 모두 공유한다. 따라서 이거는 내 반, 이거는 내 반. 그런 건 내 눈에 없다. 그죠?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준다. 그렇게 해서 1, 2%를 메꿔준다. 이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죠? 자, 심화반 가서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IT 경영 전략에 대한 로드맵 사례. 이거는 소프트 공학에 대한 로드맵.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CA, 운영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통계 등등. 따라서 여기까지 모두 서브노트와 강의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쪽에 세 개의 프로세스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자, 기숙사 공부 여부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먼저 예스복스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 동영상을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따라서 일반 학원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그다음 한번 촬영하고 가지고 10년 동안 쓰잖아요. 매년 추가합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2번. 자, 모든 강의장 대부분 다 매수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할 곳 없으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주말에 와서 공부하고 뒷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좀 편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서 카페에는 현재 출제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숙제나 요거는 출제자도 보고 있다. 모의고사도 제가 올려요. 그죠? 따라서 출제자들한테 야, 당신네들도 업무 보거나 회사 경영하는데 이 문제 보고 여기서 내.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죠? 카페에는 출제자와 예비 기숙사 같이 보고 있다. 카페에서 강정배 욕하면 바로 강퇴예요. 그죠? 이럴 때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거의 어이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세 가지만 보고 오세요. 1번 로드맵 강의. 자, 요거. 자, 이거 여러분 별도로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하신 분들 환불해달라고요. 그런데 아마 오래전에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10%밖에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가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 오시는데 일부 비용만 할인하지 전체 할인하지는 않아요. 그죠?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매년 제가 기본 필수반 및 공통 서브노트 교재 업데이트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음성 와일까지 첨부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지하철에서도 듣는다. 그다음에 소액 결제 2,000원 내지 3,000원. 요게 답안 작성 방법론 1교 시험과 2교 시험이 있거든요. 요거 수강을 합격할 때까지 수강하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템플릿 짜는 소모품이니까 부러질 때마다 입금하고 들고 간다. 요것만 부탁할게요. 끝.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웹하드는 또 무료니까 기본 필수반은. 따라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수업 수강하시면서 듣는다. 끝.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자, 심화반 얘기는 안 할게요. 심화반은 심화반에 또 패키지가 있거든요. 자, 심화반은 심화반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지금은 넘어갑니다. 아무튼 심화반은 깊이반 끝나고 14개의 심화반 여기를 결정하고 가시면 되고 보통 평균 비용은 150만 원대입니다. 한 학기입니다. 대학 등록금 생각하면 저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모의고사 출제 2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원비 도로 회사에서 갑니다. 학원비 아까워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2번 출제하면 강사료로 받아갑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 되어 있으니까 학원비 아끼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기술사님 세 분한테 위임한 게 있어요. 특강입니다. 따라서 시험 보기 전에 특강이 있어요. 그죠? 7월 30일부터 있네요. 그죠? 따라서 조재원 기술사의 신문 특강, 그다음에 유술사의 출제 예상 문제 특강, 그다음에 서인우 기술사의 논문 학회지 특강. 이 세 개의 특강을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슈야.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출제는 기존의 최빈출 더하기 바뀐 트렌드, 법 통과한 거, AI 이슈, 혹은 엔비디아가 새로 개발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걸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 안 나오는 1,5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올 요걸로 업데이트 해줘야 돼. 요게 한 300개 토픽 될 거야. 요거 가지고 매회 오버라이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래야 합격권으로 간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마인드 매핑은 별도로 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답안지 특강 한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별도로 심화반 기숙사님들한테 정상반과 강북반 두 명의 기숙사님들한테 야, 답안지에 대한 3단 구성 어떻게 할 거냐? 템플릿자를 마치 무기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설명을 해서 특강 촬영해 놨거든요. 자, 요거만 지금은 별도입니다. 요거 일부만 지금 별도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는 다 봐야 돼요. 그죠? 따라서 강남 아지트, 여기가 지금 대치 아지트, 여기가 설령 아지트, 여기가 영등포 아지트. 따라서 모든 아지트에서 모의고사 3개의 지점별 모의고사 동시 진행하거든요. 요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모의고사 다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모의고사에 이번에 170명, 심화반은 270, 80명, 270, 80명에서 100명이 안 보고 있어요. 그죠? 100명은 나중에 프리지만 보고 공부하겠죠. 최악입니다. 나올 문제 가지고 400분 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이거를 100명한테는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좀 모르면 뭔가가 참여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이번 모의고사 응시자는 자, 항상 저는 카페에 올려요. 그죠? 따라서 카페에 올립니다. 따라서 지금 심화반 중에서 모의고사 신청자, 모의고사가 내일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 좀 뒷정리하고 가셔야 돼. 왜냐면 내일 여기 모의고사 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요일날 모의고사, 그죠? 여기는 지금 전일기 수사님이 다시 공지한 거고, 제가 올라간 건 이쪽이네요. 그죠? 이쪽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료를 해서 100, 그죠? 현재 170명 정도가 마감됐어요. 그죠? 따라서 170명에서 보통 몇 프로 나온다? 91% 나옵니다. 모의고사 안 보고 저 붙을게요. 예,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에는 400분 동안 생각하면서 답안지를 56페이지를 써가는 습관과 노력, 여기에서 59점과 60점이 결정되어요. 그죠? 많이 안다고 붙지 않아요. 그죠? 많이 아는 거와 잘 쓰는 건 또 다른 뷰예요. 그죠? 이거를 설득을 못하는 사람들이 50%가 있다. 그럼에도 91%는 이 안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인원의 한 40% 본다면 40%가 91%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되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 자, 모의고사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넘어간다. 자, 서브노트 7탄까지 추가해놨어요. 그죠? 아마 서브노트 8탄이란 이름으로 하반기나 내년 추가할 겁니다. 심화반을 위해서 심화반 기숙사님들한테 다 도메인별 분담을 해서 만드는 게 서브노트 7탄이에요. 그죠? 이거 안 보는 분들도 한 거의 50% 있어요. 그죠? 심화반 거 보느라고 제가 심화반 기숙사님들한테 부탁한 서브노트 7탄을 또 안 보고 있다. 이것도 또 이상현상이죠. 그죠? 자, 나머지는 아무튼 본인들이 알아서 해.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25년형 추가했으니까 넘어가고, 일정은 아마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네트워크 여기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AI로 바꿔놨어요. 자, AI를 먼저 하고, 시험 문제가 늦게 나온 네트워크를 뒤로 뺐어요. 순서 2개가 바꿔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발생할 확률로 AI가 먼저 들어와 있다. 자, 그거 외에는 현재 일정이 변경된 건 없어요. 130기 지금 이제 마지막 하고 있어요. 그죠? 병건 기술사가 하고 있어요. 그죠? 131기 이번에 끝났어요. 지난주. 아까 봤던 성적이 7월 19일 성적이죠. 그죠? 오늘 합격 후기 하시는 정기수사님이 그래도 기본 필수반 1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분의 합격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오세요. 생각해 왔으면 좋겠다. 131기 끝났어요. 그죠? 현재 132기. 내일 제가 여기 가야 돼요. 그죠? 내일 여기 가서 보안 강의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내일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기본 필수반 빠졌으면 여기 오시면 돼. 자, 따라서 자, 세계 아지트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강하고 만약에 이 빠졌으면 절대 이 빠진 상태로 심화반 가지 않는다. 제일 좋은 건 9번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33기 일정입니다. 제가 껄끄러우면 병건한테 가면 됩니다. 어딜 가도 상관이 없다. 자, 공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134기가 다음 주인데 8월 9일이죠. 자, 지금 미정인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 공개 강의 때 한 건데 FR 인원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마지막 출퇴근 합숙이 1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우리의 강의장이 없어요. 미안한데 100명이 넘어가면 토요일 수업 못 합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이때는 한번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23일 날 거기 우리 시험 보거든요. 요때에도 제가 한 주 뺐어요. 왜냐면 제가 요날 기출문제 총평을 해야 돼요. 미안한데 요때 여름휴가 좀 갔다 오세요. 여름휴가. 아니면 동영상 좀 빡세게 보고 오세요. 미리 2주 동안 저의 동영상 보고 오세요. 그래서 미안한데 8월 16일 수업 여부 결정은 8월 23일 날 시험이니까 요 사이 정도에 결정될 것 같아요. 요 사이에 8월 10일 정도에 결정될 것 같아요. 요때가 이제는 FR 신청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뭐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따라서 8월 16일이 끝나면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일주가 먼저 끝날 거고 만약에 8월 16일이 출퇴근 합숙이 인원이 많으면 여기 강의장을 제가 비워줘야 돼서 미안한데 한 주, 2주 차가 8월 30일이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8일에 끝날 겁니다. 요거 하나가 미정이다. 8월 23일 안 할 겁니다. 요때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야 돼. 요거는 기술사님 6분하고 제가 여기에 와야 되거든요. 미안한데 한 주가 미정이다. 요거만 제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늦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죠? 요거를 미리 어차피 동영상 있으니까 요거를 공부하고 2주 차부터 입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미리 요때 요 한 3주 동안 전체 동영상 다 예습한다. 요거만 부탁할게요. 요게 결국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거 2주가 요때 될 수가 있고 여기가 3주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심화반 250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강의작은 여기 3개밖에 없어요. 자,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강북반은 9월 7일 정도에 시작할 것 같네요. 그죠? 아직 신청자 10명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일정이 넘어가면 9월 7일 날 들어와도 상관없다. 뭐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늦게 하면 동영상 보시면 되고 빨리 하고 싶으면 동영상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돼. 자, 마음의 준비만 하고 오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 자, 나머지 넘어가고 137기까지는 제가 박경수 실장님한테 부탁해서 137기는 오픈해 놨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하드한 일정을 못 따라올 것 같아. 그러면 11월 1일까지 공부하고 오시면 돼. 그리고 첫눈 맞으면서 저랑 공부한다. 뭘 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수업 끝나고 내년에 1월 달 붙기는 거의 힘들죠. 그죠? 아마 요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 달은 끝났다고 보고 아마 내년 5월 달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분들은 137기. 그죠? 아니면 여름에 붙겠다. 이런 분들은 137기. 하지만 나는 내년 1, 2월 달 아직 일정은 안 나왔어. 내년 1, 2월 달까지 하겠다. 이런 분들은 다시 올라갈게요. 134기로 시작하는 걸 권장. 따라서 내년 1월을 버리지 않는다. 어차피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1, 2월 달. 제 일정으로는 지금 다음 심화반 일정 제가 카페에 올렸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숨겨놨어요. 일정 숨겨놨어요. 그죠? 왜냐면 부정타거든. 따라서 우리가 학원도 아니고 뭐 내년 뭐 올해 하반기 일정 했으니까 다 참고하세요. 그런 건 저한테 없어. 저는 우리가 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걸 여기를 클릭하시면 하반기 일정만 제가
기본 필수반 때문에 오픈해 놨어요. 그죠? 이게 하반기 일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는 9월 6일 심화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 다음 시험은 가한 잡은 게 2월 7일입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설날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설날 전에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의 결정에 의하면 다음 시험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따라서 2월 7일 날 합격을 그래도 도전하고 싶다. 이러면 134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도저히 생각 안 해. 그러면 137기로 오시면 됩니다. 무슨 다음 기수 아무 때나 오셔도 돼.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6개월은 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평균 기간은 16, 7, 8개월이 평균 기간이에요. 많이 걸리면 3년 잡는 게 우리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결정한다. 3년 걸릴 사람들은 아무 때나 해도 돼. 그때는 제가 아마 은퇴해 있을 거야. 그냥. 누구하고 하셔도 상관없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링크는 여기입니다. 요 심화반 일정 보신 분들은 여기에 일정을 보시면 돼. 업데이트 했다고 제가 카페에 공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8월 23일 날 부정타거든. 8월 23일 날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마 8월 23일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외에는 넘어갑니다. 그 외에는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깊이반 일정 넘어가요. 자, 그리고 언택은 하는데 웬만하면 언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인원도 적기 때문에 저는 뭐 언택으로 해보려고요. 언택한 인간치고 성적 좋은 꼬락서니 못 봤어요. 자, 현장에 오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집이 제주도인데요. 비행기 9번 끊어 그냥. 해서 제주도도 모두 다 현장 참여 부탁합니다. 자, 집에 어떤 우환이 있을 때만 언택하시고 그 외에는 모두 현장에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해봤자 30명도 안 돼요. 제 입장에선 거의 과외 수준인 문다. 부탁할게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심화반은 심화반 일정대로 다 넘어갑니다. 심화반 넘어갈게요. 심화반 넘어가. 자, 심화반 3+2 패키지 심화반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심화반 넘어갑니다. 자, 모의고사 매달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미 다 했어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심화반 넘어갑니다. 자, 심화반 합격했을 때 환불 넘어갑니다. 합격하면 다 환불입니다. 합격하면 그 뒷기간 면접 비용 빼고 심화반 면접 비용 빼고 다 환불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 비용 필요 없어요. 자, 뭐 그 정도 돈은 우리한테 안 중요하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베니핏 이것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왜냐하면 이번 합격한 분들도 아직 합격만 했고 대외 활동을 아직 안 했을 거니까 제가 붙은 지 20년 됐잖아요. 자, 저의 경험 기반으로 자, 합격한 다음에 베니핏이 뭐가 있냐 요거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저는 어, 저는 아예 30대 34살에 제가 붙었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는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나는 30대까지만 직장 생활을 하겠다. 40대부터는 나는 창업할 거다. 이거는 제가 34살 정도부터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죠?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창업을 했어요. 그죠? 아예 창업을 했고, 지금 회사 경영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뭐 문제 없고, 제 생각은 2, 3년 뒤에 미국 지사까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교육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미국의 지점까지 만들 플랜으로 현재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1번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따라 저같이 창업할 사람들은 뭐 기술사 배웠던 지식으로 뭐 강의하면서 뭐 각 분야별 뭐 어떻게 서비스 하겠다. 뭐 이거는 기술사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에 대한 사례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 페이지일 것 같아. 따라서 여기가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기술사의 약간의 베니핏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기술사 합격을 한 다음에 아마 1, 2년 뒤에 아마 대부분은 이직을 할 겁니다. 진짜 뭐 삼성전자나 아주 좋은 기업 있는 분들 빼놓고는 그래도 한 1, 2년 뒤에는 이직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안정적인 분들은 공공기관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 뭐 혁신도시가 됐든 뭐 서울이 됐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IT 부서가 모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아마 공공기관으로 대부분 갈 거다. 이쪽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분들이죠, 그죠?
제가 기숙사 합격을 하고 5급 사무관 지원했거든요. 맞습니다.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BP반에 누구는 바로 현재 출퇴근을 대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페이를 낮추더라도 나는 좀 길게 볼 거야. 이런 분들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쪽으로 가실 겁니다. 박사보다 더 우대해 줍니다. 박사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박사보다 기술사를 더 우대해 줘요. 대학은 당연히 박사분들을 더 우대해 주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학술적인 거니까. 이쪽은 학술적이고 우리는 실무적 전문가니까.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 두 번째, 오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석감리, 감리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따라서 나는 이직을 하면 감리에 연봉 한 7천밖에 안 되지만 나는 길게 가겠어. 그러면서 대외 활동, 우리는 어차피 멀티잡을 할 거니까. 이러면서 대외 활동도 하겠어. 이러면 나이 70대까지 연봉은 1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정보관리 기술사 컴시용 쪽은 감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감리 쪽으로 할 거예요. 그죠? 공공기관에 5억 이상의 프로젝트는 감리는 다 의무일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수석감리원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그죠? 다시 하면 감리사와 기술사가 없으면 일반 감리원이에요. 그죠? 기술사와 감리사가 있으면 수석감리예요. 그죠? 수석감리 중에 우두머리가 총괄감리예요. 그죠? 총괄감리 해야 연봉 1억은 넘을 거니까. 그죠? 따라서 감리 경험이 없으면 그래도 연봉 한 7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사는 또 수석감리원직을 못 따요. 그죠? 건물 쪽에 들어가는 것만 또 통신기술사만 인정할 거니까. 따라서 통신 쪽에서 우리 쪽을 하려면 또 기술사를 또 이게 준비해야 돼. 또 우리들 중에서 건물 쪽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감리를 하려면 그러면 또 정보통신기술사를 또 따야 돼. 아무튼 크로스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석감리원을 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에 계셨거나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기술사가 유리하죠. 그죠? 따라서 아마 본인이 이직할 나이대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ICT 쪽으로 이직하거나 원하는 직업군으로 이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대외 활동할 겁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대외 활동을 막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의를 하면 우리 쪽의 심화반의 50%는 다 가명 써요. 그죠? 왜냐하면 다 겸직이 금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멀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34살 때 기숙사를 따자마자 저는 잡이 한 6개 됐던 것 같아요. 자, 6개 읊어볼게요. 1번, 5일 동안 회사는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 연봉 8천이기 때문에 연봉은 그걸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베이 과장으로서는 5일 동안 직장 생활 다녔어요. 자,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강의했던 것 같아요. 학원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휴가 써서 기업 강의했던 것 같아요. 기업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위. 전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이거든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죠? 1년에 책 한 권씩 썼어요. 저술 활동했어요. 대학 강의 출강까지 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밤에는 창업 준비했어요. 왜냐면 창업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창업도 준비하려면 3년은 준비해줘요. 그래 안정적으로 창업도 성공해요. 거의 6, 7가지 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365일 중에 355일을 일했어요. 우울합니다. 그러면 1년에 10일은 언제 쉬었냐고요? 추석, 설날 연휴. 1월 1일 강의해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1월 1일. 크리스마스 때 강의해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마스. 요거 딱 4개 포함하면 딱 10일 나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 20년 동안 연봉 1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연봉 빼고 대외 활동으로 연봉이라고 하기 수입 1억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중후반부터 대외 활동이 회사 수입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모든 오프라인 아지트와 ITP 법인 창업 자금은 기술사 활동으로 다 만든 자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ITP의 부채는 제가 장담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부채율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재무적으로 안정적. 그 모든 게 20년 동안 기술사 자격증으로 대외 활동한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결론만 내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70대에도 연봉 1억 정도의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든 대외 활동을 하든 감내를 하든 그런 분들, 특히 IT 업으로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사라는 게 IT 기술사잖아요. IT를 업으로 해줘야 돼. 옆에가 정신병원 의사인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벙한 의사인데 아무튼 의사를 업으로 해야 돼. 의사를 업으로 해야 돼. 똑같아. 기술사도 기술사를 업으로 하셔야 돼. 이런 분들이 연봉을 70대도 한 1억 정도를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기술사 추천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 잘 만나서 60대에는 IT를 안 하고 수입도 없어도 돼. 전 그런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일 모레면 대부분 60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1, 2년 동안 고생을 뭐로 합니까? 저는 그분들한테는 굳이 기술사 공부할 가치가 있을까? 공부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부해도 좋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의미는 있겠지. 돈이 다는 아니니까. 따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 쪽에서 나중에 업종을 뭐 펜션을 한다든지 건물 관리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저는 기술사 공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60대, 70대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IT고 IT를 업으로 해서 나는 그래도 70대까지는 연봉 1억 정도는 수입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저는 그런 분들은 괜찮은 의사결정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해서 저의 어벙한 1시간 반 정도의, 아니죠, 거의 1시간 50분이네, 그냥. 이것에 대한 기술사에 대한 전략 및 로드맵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